안녕하십니까. 어음 항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 제시를 어음 소진이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를 할 거고, 어음 채무자에 대해서 지급 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음 채무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어음 관계가 끝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음 채무자가 어음 소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대항을 하겠죠. 그래서 대항을 했을 때,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무조건 대항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예컨대 대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어음 항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 채무자가 어음 소진에게 대해서 권리 행사를 거절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이것이 어음 항변입니다. 그래서 어음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 채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음 채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 채무자가 아닌 환어음의 지급이라든가 지급 담당자, 수표의 지급은행, 이런 것이 소진에게 형식적인 자격이라든가 실질적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어음 항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자, A가 발행인입니다. B가 수취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지급인입니다.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있을 때, 자, B가 Z라고 하죠, 그냥. Z. B가 C에게, C가 D에게, D가 E에게, E가 F에게 전전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F가 지급인한테, 자, 어음 소진이죠, 이 사람이. 최종 소진, 이 사람이 Z한테 가서 지급인한테 돈을 주시오라고 했을 때, 자, 지급인은 만약에 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돈 받을 게 있었다. 그러면 이걸 자기가 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대항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대전제가 뭐죠? 어음수표는 뭐다? 지급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변, 자, 지급인 Z가 C, D, E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항변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전유통, 어음의 전전유통을 하기 위해서 항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취지는 뭐냐면 선의 취득이라든가 선의 지급과 함께 어음의 유통성과 피지급성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즉, 아까 앞에서 본 C, D, E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각 항변마다 전부 이렇게 항변을 인정해 줘버리게 되면 이게 다 어음이 유통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변을 절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항변을 절단시켜 버림으로써 이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어음이 전전 유통돼 가지고 보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음법이 뭐라고 했냐면 어음에 의해서 청구를 받은 자, 자, 어음에 의해서 청구를 받은 자는 지급인이 되겠죠. 아까 말한 Z. 자, 지급인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Z가 자기가 발행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이라든가 B, C, D, E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을 가지고 이 F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다.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그래야만 이 F까지 전전 유통되는 게 보호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음 항변을 절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의 원칙은 뭐냐면 채무자가 자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변을 후에 권리 취득자라고 했죠. 권리 취득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민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데 어음은 전전 유통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의 피지급성을 어음의 피지급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음 항변을 절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음 항변의 근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이제 권리 외관 이론에서 구하는 게 통설입니다. 뭐 이 정도만 보시고 이거는요. 자, 한번 이걸 예를 들어보면, 자, 어음항변은 물적 항변이라는 게 있고, 자, 물적 항변. 우리, 민법에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어느 게 더 효력이 강하죠? 물권이 강하죠.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채권은 뭐죠? 어떤 특정한 권리자, 어떤 채권과 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권리자에게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어음항변도 물적 항변하고 인적 항변이 있는데, 자, 물적은 누구에 대해서나, 즉, 절단불능의 항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아까 말하면 Z에 대해서 Z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절대적 항변이고, 인적 항변은 절단 가능한 항변, 상대적 항변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어음 발행자가 있고 수취인에서 계속 양수인에게 갔습니다. 양수인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물적 항변은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인적 항변은 양수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적 항변은 양수인에 대해서는 인적 항변이 절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물적 항변은 누구에 대해서나 계속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고, 인적 항변은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물적 항변은 다시 설명드리면 어음 채무자가 어음 소진이 누구든 간에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그래서 반면에 이 인적 항변은 특정 소진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인적 항변이다. 그 다음에 물적 항변의 경우에도 그 형태는 사안에 따라서 다소 다른데, 자, 특히 어음 요건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별되고, 증권상의 항변과 비증권상의 항변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쭉 지금부터 나열된 거는 어떤 나열된 건 열거된 건데, 그것을 전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자, 물적 항변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권상의 항변을 보면 증권상의, 즉 어음이나 수표상의 기재로부터 나오는 항변인 거죠. 자, 어음 요건이 연결됐다. 자, 절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어음 요건이 연결되면 이거는 어음이 무효다 아니다? 무효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나 그 어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물적 항변이라는 거고, 만기 미도래. 자, 만기가 안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은 누가 달라고 하든 간에 어음이 아직 만기가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만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 미도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자, 소멸시효 어음 소진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컨대서 만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채무자는 어음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3년, 10년 뒤에 나와서 어음금 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어음시효가 완성이 됐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음을 들고 오든 간에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적 항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음면상 명백한 지급을 필요했다고 이미 써져 있거나 또는 일부 지급을 한 경우,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 증권성인데 어음금을 지급하고 나서 어음을 상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음을 상환하지 않고 단지 어음에다가 자, 몇 월짜리 이 금액을 지급했다. 또는 1000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원 지급했다라고 써놨을 때, 나중에 이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거를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이미 지급을 했고 나는 일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네에게 대해서 지급했거나 나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음에 당연히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배수의 불연속. 배수가 연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적법한 소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배수가 불연속된 경우는 네가 형식적인 자격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무담보문은 있는 경우, 자, 무담보문을 기재한 경우는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죠. 만약에 발행인이 이런 경우는 하게 되면 발행인이 자기는 어음을 발행해놓고 환어음 발행해놓고 지급을 담보하지 않겠다 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되지만 무담보문은 배수하는 단계에서 배수인이 이걸 할 경우에 그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권리 보존 절차 흠결, 소구권 보존 절차를 흠결했다. 이런 경우는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지급인이 있을 경우는 예비 지급인에 대해서까지 이 권리 거주 증서를 작성을 해야만 권리를 행사해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증권상의 항변, 비증권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물적 항변 중에 지금까지는 증권에 나타나 있는 항변을 갖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비증권상, 증권에 나타나지 않는 항변을 보면 의사 무능력, 행위 무능력 이런 경우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는 취소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조 변조. 이거는 물적 항변입니다. 그래서 자, 피위조자 또는 변조 전에 기명 단련한 자는 언제나 위조의 항변 또는 변조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무권 대리. 자, 본인이 대리권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는 무권 대리를 항변할 수 있겠죠. 채권 판결. 자, 어음이 분실한 경우 채권 공시 최고에 의해서 채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어음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채권 판결 선고 후에는 어음이 무효라는 것을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취득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물적 항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어음 채무자가 어음을 만기가 돼서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 어음 금액을 공탁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누구가 와서든 간에 어음금을 달라고 하면 나는 그 어음 금액을 공탁을 해놨다. 라고 해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 자, 어음 행위자가 법령을 위반한 때, 법령을 위반한 때 이런 경우에도,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물적 항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인적 항변. 자, 인적 항변은 뭐다? 특정한 자에게만 그러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자에게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특정인에게만 제출할 수 있는 항변. 그런 것이 이제 인적 항변이라는 거. 그래서, 피청구자, 어음 채무자가 특정한 청구자, 특정한 어음 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어음 채무자와 특정 소지인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그래서 주관적, 상대적 항변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어음법 17조에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한 것이므로 채무자를 해할 의사로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음 채무자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게 되는 해이라고 하는 건데 해할 의사로 이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이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 법조문을 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법조문 써놨는데 한자를 모르신 분은 한자를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조 한자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한자를 일부 넣어놨습니다. 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누굴까요? 어음 채무자죠. 자, 돈을 지급해야 될 어음 채무자, 피청구자죠. 어음 채무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A, B, C, D, E, F 이렇게 있고 Z가 있을 때, 자, F가 Z한테 지급인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Z가 A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 B, C, D, E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를 가지고서 F한테 네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만 나는 네 전자인 B, C, D, E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변이 있기 때문에 난 너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자. 그런데 이 F가 내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람을 나쁘게 하겠다. 이 사람을 골탕 먹이겠다. 그래서 일부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즉 해의를 가지고 해할 의사를 가지고서 이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이 Z가 F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Z가 이 F의 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을 가지고 Z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이 F가 Z를 나쁜 마음을 먹고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어음을 취득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17조에 이 해의에 의해서 인적 항변이 확장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적 항변이 절단이 되지만 이 해의라는 것에 의해서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음 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넓혀지는 거죠. 그것을 해의에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해의에서 확장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항변, 즉 원인관계의 항변이 뭐가 있는데, 자, 원인관계의 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해제 항변, 공서, 양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항변, 예컨대 뭐 도박자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의 항변, 이거는 이제 옛날인데 이자제한법에 의한 위반한 어음행위는 항변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어음과 상환하지 아니한 지급, 면제, 상계 등의 항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는 지급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음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서 어음이 전전 유통된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소지한 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죠. 어음금의 지급연기 개서, 아까 어음개서라고 그랬죠. 어음개서. 어음거세에서 신어음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자, 옛날 어음은 없어지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서 대항을 해서 지급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한 뜻입니다. 대가 또는 할인금의 미교부의 항변, 그 다음에 어음의 특이하게 항변, 수문 추심인배에서 항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조 위에는, 자, 17조는 뭐냐면, 어음 항변은 원칙 인적 항변은 절단이 되지만 뭐에 의해서 회의에서 나쁜 마음에 의해서 하는데 또 악이 중과실의 경우에도 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부 흠결 선의의 어음 취득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하는 데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음은 자 발행을 하죠. 발행을 해서 이제 교부를 합니다. 2단계죠. 수성 창조 서식에 우리 그 어음 교부에서 배웠죠. 어음 발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러한 거 교부를 안 했고 자 발행을 했어요. 어음을 발행을 해서 소진이 어음을 정당한 그 발행자가 발행을 해서 자기 책상 위에다 놔뒀어요. 도둑을 맞았습니다. 책상에다 놔뒀는데 이걸 도둑 훔쳐갔어요. 그래서 B가 훔쳐가서 C, D한테 갔어요. C가 선이에요. B가 훔친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 B가 이 A로부터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배서해서 C한테 넘겼는데 C가 선인데 이 C가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 사람이 교부 흠결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자, 선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C가 B가 훔쳐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로 공모해서 C한테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C가 권리를 행사할 때 무슨 소리냐? 너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어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 뭐다? 이 사람에 관한 인적 항변을 가지고 원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이라든가 중과실의 경우에는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7조는 원칙적으로 인적 항변이 절단된 게 원칙이지만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즉 해이에 의한 경우는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플러스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더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부 흠결의 항변이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흠결 하자 항변도 마찬가지고요. 백지원 보증권 남용의 항변도 마찬가지고 자기거래 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런 경우에 위반의 항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이제 398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사가 원인관계에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러한 거래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3법 제398조 자 이사회 승인이 없이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뭘 했냐면 어음을 발행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뜻입니다. 자 이사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다. 그러면 어음 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거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어음 관계가 자체가 뭐입니까? 이런 건 누구에 대해서나 어음 소진이 누구이든 간에 회사는 이 어음 자체가 무효다. 여기서 물적 항변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무효설에 의하면. 근데 이 거래 자체가 뭐다? 유효하다. 그러면 이미 어음 항변과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어음상의 권리자가 소지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 무효설. 자,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선의 어음 소진에 대해서는 대항이 불가능하지만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어음 소진에 대해서는 항변 주장이 가능하다. 이건 뭐다? 이 인적 항변 17조 이외에 악의 또는 중과실로 확장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어음법 17조에 해당되지 않는 인적 항변이 된다. 어떤 경우에 상대적 무효설에 따를 경우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내용이 잘 이해 안 되시고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그냥 생각했을 때 어음 소진에 대해서 어음 채무자가 따질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 따질 때 어음 소진이 누구든 간에 따질 수 있으면 물적 항변이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따질 수 있으면 인적 항변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융통어음. 융통어음은 뭐죠? 거래관계가 없이 가짜로, 유통관계가 없이 그냥 그 어음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어음만 발행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항변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해서는 언제나 항변이 불가능하다. 즉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이거는 거래관계가 없다. 자, 어음 소진이 나중에 와서 어음 발행인한테 내가 어음상의 소진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겠다 할 때 무슨 소리냐, 나는 이것을 어음 발행할 때 그냥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그냥 가짜로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해서는 언제나 항변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떻다?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례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융통어음에 대해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